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실전투자대회 상위 3% 스티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특징주 한번 살펴보고요. 이제 내일 관심 종목들 같이 한번 분석해보고, 오늘 움직임 중에 좀 눈에 띄었던 테마군들은 어디 있는지 이런 것 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상한가가 나온 옴니 시스템하고 케이카 두 종목은 이제 제 관심 종목에 이제 들어가게 될 거고요. 내일부터 3월 일선 매매를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종목들로 분류를 해놨고요. 그 외 DPC, 키네마스터, 플래티어, 이건 드래곤플라이, 비덴트 요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옴니 시스템부터 보면 옴니 시스템이 오늘 상한가에 도달했고요. 상한가에 오전에 들어갔다가 풀리면서 다시 또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으로 종가가 형성이 됐네요. 자, 어떤 이유로 올랐는지 한번 훑어볼까요? 옴니 시스템을 보면 이렇게 뉴스 검색을 한번 해보면 자, 이재명 관련주로 엮여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이재명 관련주로 대선 공약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 대선 공약과 관련된 종목이다 라고 지금 엮여 있습니다. 그 뉴스의 내용은 이거예요. 약 10조 정도 들여가지고 지능형 전력망 투자를 하겠다 라는 거와 관련이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고속도로 지능형 전력망에 투자하여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생산, 유통, 판매를 포함해 새 산업을 만들어내겠다. 그러니까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영위 중인 옴니 시스템이 여기에 엮여서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오늘 이런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상한가가 나온 자리도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죠. 분석을 이렇게 해보면 이런 직전 고점들, 이런 고점들을 이제 돌파하는 모습 보이고, 요거를 기간을 조금 좁게 해서 보면 거래량도 꽤 많이 터졌어요. 오늘 거래대금 얼마나 나왔나 보면, 자, 거래대금이 1192억 나왔네요. 1000억 이상 나왔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을만 하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는 요런 선들, 60선들 보이죠? 60선들, 여기 120선 있고, 요런 데서 한번 치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빠졌죠, 그죠? 그러면서 오늘 요거를 받치면서 이제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직전 고점들도 이제 뚫고 올라갔고요. 자, 이제 이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상한가가 이렇게 너무 많이 나와서 요런 지점에서 이렇게 공략하는 거는 아주 짧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됐다는 게 이슈죠. 이재명 후보의 대선 방향,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의 경쟁에서 어떤 지지율을 보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어떤 요소로 작용을 할 거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지점들을 지지하고 2,500원 근방을 지지하고 한번 올라가는지 볼만하죠. 또 마찬가지로 이런 내일 뭐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인다면 시가 떴다가 밑으로 꼬리 주면서 다시 올리면 꼬리 잡기 한번 해볼 만하고요. 분 차트로 이렇게 보더라도 2,500원 근방은 아주 탄탄한 어떤 지지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봉으로 보나 분봉으로 보나 비슷한 자리입니다. 만약에 시가에 갭이 뜬다면 뭐끝뜰 거로 봐요. 떴다가 이렇게 꼬리 주고 다시 올릴 때 한번 잡아볼 만하죠. 이런 상한가의 종가 자리도 지지선의 역할을 하고 분봉으로 봤을 때 2,500원 근방도 강한 지지의 역할을 할 만한 이런 꼬리들이 많이 보이죠. 자, 이런 것들이 매매를 할 때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케이카라는 어떤 이 종목은 어떤 뉴스로 올라왔는지 보면 케이카를 검색해 보면 자동차, 중고 자동차 판매하는 곳이네요. 그리고 이게 뉴스가 지금 골드만삭스의 리포트가 목표가가 85,200원이다 라고 제시를 했어요. 골드만삭스가 이런 걸 왜 이야기했을까요? 여기 또 왜 그랬을까라는 뉴스가 또 하나 나와 있고, 케이카는 플랫폼 강화 요소가 지금 부각되고 있다라는 어떤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글로벌 금융사가 추천을 하고 분석을 하는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어떤 선두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오른 것 같고, 아주 장기간에 이런 박스권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 자, 이런 이제 시가가 8%짜리 갭인데 꼬리 주고 올라갈 때, 시가 돌파할 때 이제 우리가 잡아야 할 그런 종목이고요. 자, 이런 종목들은
실시간 검색 상위 종목 또는 시가에 이렇게 갭을 띄우는 아이들, 그런 종목은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 종목 요런 데 떠요. 자, 아침에 딱 시작할 때 요런 데 떠요. 그래서 요거 0183번 놓고 조회 버튼 누른 다음에 보고 있으면 여기 뜬다고요. 자, 그럴 때 딱 공략을 하면 되고, 요게 이제 강한 지지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꼬리 한번 주고 빠졌죠. 이런 흔적 주는 거 항상 관심 가지고 봐야 되죠. 이런 흔적은 단순한 흔적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빠질 때 지지를 하는 어떤 그런 자리로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조금 불안하다 그러면은 이게 시가에 갭 떴다가 꼬리 주고 올라갈 때 시가 돌파시 매수 하는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이것도 보면 아침에 들었다 놨다 했던 모습이 이렇게 보이죠, 그죠? 앞에서 시가에 시작했다가 올렸다가 들었다가 다시 뺐다가 다시 올렸다. 이런 지점들을 잡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인 거고요. 그 다음에 DPC 한번 볼까요? DPC 같은 종목은 여기 이제 BTS와 관련돼서 하이브의 지분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로 예전에 제가 많이 투자를 했었던 종목이고, 동남아의 우버라고 불린다라는 뉴스도 과거에 있었네요. 그랩, 자회사를 통해서 그랩을 투자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이렇게 좀 줄여서 보시면 그게 이제 요때쯤이었어요. 요때쯤에 이렇게 급등하던 그런 상태였고, 제가 이제 요럴 때 매매를 많이 했었고요. 요게 신규주였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시작했죠. 이렇게 시작했다가 뺐다가 이렇게 갔네요. 요때쯤 매매, 요때쯤 매매, 요런 것들 예전에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네요. 기억이 나고, 지금 고점을 보면 이렇게 세 개의 봉이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죠? 여기 약간 강한 어떤 저항선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최근에 보면 이런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는 모습, 여기에 흔적 한번 주고 여기도 흔적 한번 주고, 그리고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 나왔고, 16,000원이라는 자리를 뚫고 올라갔네요. 자, 그러면 30분 봉이나 15분 차트로 딱 보면, 자, 여기가 16,000원입니다. 자, 여기 요걸 60분으로 볼까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16,000원 자리네요. 여기. 자, 요런 자리들을 뚫었고, 여기 또 꼬리 줬네요. 그죠? 항상 살 기회를 이렇게 준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죠. 이때 딱 기회를 줬네요. 그죠? 이런 거 놓치지 말고 딱 잡는 거 중요하죠. 여기 돌파의 어떤 한 형태고, 한 7% 정도 지금 상승 구간 이어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상승을.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매물대가 지지선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자, 이것도 특징주 뉴스를 검색을 해보면 미국 그랩이 나스닥 상장 초읽기에 지금 임박했다. 그리고 이제 잭팟이 부각되고 있다. 그런 뉴스네요. 여기도 그렇고, 요건 스틱 인베스트먼트하고 합병을 결의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뉴스가 이제 이전에 있던 뉴스들이었는데 이제 조금 임박하면서 뉴스가 부각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자, 요런 거 보시면 꼭대기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오르다가 이 시가가 19% 20% 이렇게 떴다 이러면 조금 매매하기 힘들죠. 이렇게 쭉 빼버리는 모습 보였는데 다 털고 나갔다라고 보기는 이제 좀 힘든 것 같네요. 아직까지 호재는 살아 있다. 그리고 요 호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지 한번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키네마스터 한번 볼까요? 키네마스터도 옛날에 참 많이 거래를 하던 그런 종목이었거든요. 이런 지점 올라갈 때, 요럴 때 매매를 많이 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고 나서 이게 어떤 외국계 회사에 팔리냐 마냐, 이건 온라인 어플 만드는 곳이에요. 키네마스터 아주 저기 뭐 많이 사용하죠. 저도 이거 정기 구독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이야기들이 좀 무산되면서 이렇게 급락해 버렸어요. 점 하한가로. 자, 이런 자리들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좀 좁혀서 보면 최근에 이런 상승폭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분차트로 보면 어디서 주로 상승이 나오냐? 자주 이야기 드리지만 15분 차트입니다. 15분 차트의 60선 근방이죠. 이런 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죠. 자, 급등주들은 이런 현상이 자주 생겨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매물대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매물대 지지하고 또 다시 올라가면 상단까지 또 한 번 또 올릴 수 있는, 이것도 12% 정도의 어떤 상승폭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한 그런 종목입니다. 이제 보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에 플래티어 한번 볼까요? 플래티어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두 번 크게 한번 들어 올렸다가 여기서 지금 3호일선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매매 구간을 충분히 주고 있죠. 자, 요렇게만 봐도 여기서 이렇게 싹 올라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분차트로 보면 아주 또 세부적으로 알 수 있어요. 20% 이상의 급등락 폭을 주고 있거든요. 요거 15분 차트로 보면 요런 것도 60선 근방이죠. 요렇게 요렇게 보는 게 좋겠네요. 자, 요렇게 박스 딱 만들고 요쪽에서 약간 조금 뺐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빼는 자리도 자세히 보시면 요렇게 선을 하나 쭉 그어보면 여기 이제 올라가다가 머리 맞고 빠졌던 자리를 지지하죠. 그죠? 자, 요런 특징들이 있죠. 요런 자리가 지지가 된다는 거죠. 그 자리에 다시 오면 또 지지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쌍바닥인 형태죠. 올라갔다 빠지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면 여기서 다시 지지하는, 그럴 때 이제 60선 근방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60선. 그리고 거래량 이렇게 줄죠. 거래량 줄면서 한번 위로 한번 뚝 쳐 올린다. 자, 요런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 자주 나오는 어떤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급등한 이후에 351선 근방에서의 출렁임,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드래곤플라이 한번 볼까요? 드래곤플라이도 보면 이렇게 양일간, 이틀간 급등을 했고요. 여기 이제 351선 매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는 거죠. 요거는 이제 파란색 선, 5일선 깨지면서 이렇게 올라간 건지, 요 파란색 봉을 좀 세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오늘 한번 급격히 한번 들어올린 흔적 보이네요.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23%면 27%의 등락률을 오늘 보였어요. 여기 이겁니다. 이거. 오늘 아침에 시가에서부터 엄청나게 들어올렸고, 자, 이렇게 들어올리고 빠진 지점, 여기가 이제 꼭대기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그어보면 전일 고점이 있는 근방이죠. 자, 요런 근방에서는 매물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데이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단타를 치더라도 이런 거를 이제 감안해서 고려해서 이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런 지점 있죠.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꼬리 달고 다시 올리는 거. 이것도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패턴 중에 하나죠. 자, 그런 자리 오면 또 다시 뛴다라고 이야기 또 자주 드리죠. 자, 그런 자리가 이제 이런 자리인데, 여기서는 살짝 뺐다가 쌍바닥을 만들고 올렸어요. 그죠? 이렇게 하나, 둘 만들고 여기서 지지를 딱 3,200원 근방에서 하고는 올렸습니다. 그죠? 자, 내가 만약에 여기서 샀다. 그러면 뭐 여기서 샀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전 상한가가 나왔던 지점이기 때문에 반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날 이렇게 반등 못하고 빠져버렸죠. 빠졌는데 어중간히 빠졌잖아요. 다시 재매수하기도 뭐해요.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게 낫겠죠. 그런데 이제 요런 지점을 딱 보고 이렇게 다시 올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올리고 이렇게 있다가 오늘 시가가 약간 저가로 형성한 다음에 이렇게 올렸어요. 그죠? 이게 적어도 10%는 빠져야, 아니면 15%는 빠져야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 건데, 뭐 이런 지점까지 오지도 않았고, 뭐 여기서 샀더라도 좀 보유하고 홀딩하고 있다가 이렇게 좀 기다렸다가 매도하고 나왔다면 큰 폭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여전히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드래곤플라이고요. 비덴트, 항상 요즘에 책에 가장 인기 많은 종목들 중에 하나인 거죠. 비덴트. 요것도 이렇게 급등을 한 다음에 3일 조정하고 다시 올리고, 다시 또 조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 또 3월선 반등이라는 게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좀 보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분차트 놓고 보면, 색깔이 많이 칠해져 있죠. 이것도 보면, 전통적으로 이렇게 60선 근방에서 한 바닥, 두 바닥, 세 바닥 만들고 뻥 올렸죠. 그죠? 이렇게 뻥 올렸어요. 이렇게 올리면 이게 상승폭이 20%는 나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다시 또 60선 근방에서 다시 한 번 더 들어 올렸고 12%, 15%까지 수익률이 이렇게 나오는 구간들 이렇게 보이시죠? 자, 우리가 매일매일 매매를 하더라도 덕대고 살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라인들을 잡아서 매매하면 확률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는 건 비덴트가 어떤 테마에 들어와 있고 최근에 어떤 흐름을 보였으며 내가 이전에는 어떻게 분석을 여기서부터 해왔는지, 그리고 회사의 기업, 재무 상태, 그리고 테마의 강도, 크기, 그리고 테마가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어느 테마에서 어디 테마로 흘러가는지, 유동성 공급은 어디로 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고 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차트다라고 이제 자주 말씀드리고 있고,
요것도 여기가 이제 꼭대기예요. 여기가 금액이 26,000원이네요. 자, 26,000원은 어떤 저항의 역할을 할 건데 이걸 뚫게 되면 강하게 또 뚫게 되면 또 돌파 매매가 가능한 거고 뚫고 나서 조정을 할 때는 여기 또 지지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들이 항상 반복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수익 나고 그다음에 자금 관리 항상 중요한 게 이 내 자금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 거 항상 염두에 가면서 관심 종목 가지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수급 들어오고 있는 반도체 관련 쪽 대형주들 지난 거래일에 엄청난 수급이 들어오고 오늘 옆으로 횡보를 하는 모습이다. 이 말은 아주 강하다 이거죠. 이게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다시 또 뛰어요. 자, 이게 대형주기 때문에 뭐 급등주처럼 이렇게 막 10% 이상씩 쭉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일은 드물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지만 이게 한번 이제 어떤 방향성을 잡으면 이렇게 몇 달 가듯이 이렇게 또 방향을 잡으면 몇 달 또 오릅니다. 그죠? 천천히 오르는 거죠. 몇 프로씩, 1%씩, 0.5%씩, 그리고 어느 날은 5%씩 이렇게 쭉쭉쭉쭉 오르기 때문에 이 큰 추세를 쭉 타면서 가야지 중간에 날름 팔고 나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대형주들은. 그런 관점에서 매매하면서 꾸준히 수익 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드릴게요.